자, 세 번째 문제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통일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우리는 갑작스럽게 통일될 수도 있다.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시끄럽죠. 이 통일부는 엉뚱하게도 동남아시아에 가서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에 가서 정부군과 반군과 싸우던, 그리고 그것이 슬기롭게 이제 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런 것들을 가서 좀 그 용역을 줘서, 아니면 그걸 연구해서 우리 한반도에 적응시켜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통일부 권영세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27일 날 보고 때, 1월 27일이죠. 통일부 보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니, 필리핀과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 반군과 지금 우리가 처한 지금 이 북한과 우리 한국 간의 그 관계를, 남북 관계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 해결된 그런 것으로 보게 된다면 그건 큰 오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반군은 그래도 핵무기를 가지지 않고, 그리고 중무장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같은 민족에게 미사일과 핵폭탄으로 공격하려고 그런 생각까지는 가지지 않았다는 것쯤은 알아야 될 겁니다. 지금 거기에 가서 뭐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그것을 좀 베껴와야 되겠다는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참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은 통일을 논할 때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통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지만, 통일은 홍콩식 통일이나 어느 한 체제를 인정하는 연방제 통일이라고 하죠. 지금 홍콩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합병할 때 그 인권을 보장하고 자유를 보장하고 50년 동안은 옛 영국식 그 체제, 그 방식을 지켜가겠다고 했던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러나 그걸 싹 쓸어버리고 이미 합병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홍콩 행정장관이라는 사람은 중국의 시진핑이 임명하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시진핑이 눈밖에 나면 홍콩 장관도 하루아침에 잘려나가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돼서 지금 홍콩에서는 자유민주 인사들이 모두 떠나고 완전히 중국 공산당의 지배하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연방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북한과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북한도, 우리 대한민국도 결코 연방제는 고사하고 둘이 합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는 손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독일식 통일인데, 독일식 통일을 이제는 우리가 연구한 만큼 연구했기 때문에 별 본받을 게 없고,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가겠다는 그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통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의 세금만 축 내고 있고 아무런 필요도 없는 이 통일부, 수백 명이 모여 앉아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 통일부, 이 문재인 때부터 이거 통일부 북한에 갖다 바치는 이 통일부를 외교부와 국정원으로 분산시키고 행정자치부에 분산시켜서 없애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왔던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갑작스러운 통일론은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말과 저는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같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정세가 북한에도 불리하지만 지금 상당히 우리 한국에도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우리 국방부에 뭐라고 했죠? 결전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미국에는 북한이 핵을 쓰지 못하도록 전략자산을 항시적으로 주둔해 있는 것만큼, 즉 미국의 전술 핵무기나 핵무기가 한국에 항시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과 같은 수준의 대응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항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매달 전략자산이 들어와서 한미 훈련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왜 전술 핵무기를 완전히 배치하지 못하겠으면 그렇게라도 해달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요구였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전술 핵무기를 갖다 놓지 않을 바에는 항시적으로 들어와 있는 수준의 전략자산이 배치되어야 된다. 바로 그겁니다. 왜? 북한이 만에 하나 핵으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면 이 전략자산이 북한의 핵을 사전에 탐지해서 공격하기 전에 사전에 경멸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경멸시키지 못하면 미국과 일본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이 세계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 발을 쏘나 100발을 쏘나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핵폭탄 한 발을 쏘서 일부 지역이 파괴되고 북한이, 김정은이 항복하거나 체포된다면, 또 북한이 망한다면 거기에 있는 이 전범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 발 쏘다고 해서 너 100발 안 쏘기 때문에 한 발만 사용했으니까 너 우리가 너는 좀 그래도 약하게 처벌할게, 이렇게 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핵 한 발만 떨어지면 벌써 수십만 명이 사상자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그걸 모를까요? 한 발 쓰나 100발 쓰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국의 전략자산이 항시적으로 우리의 주둔하지 않을 바 치고는 정말 주둔 이상의 전략자산이 배치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쏘려는 기미가 있으면 단번에 경멸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피해가 적게 나기 때문입니다. 미사일,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시다시피 수십만 달러짜리 미사일 한 발을 쏴봤는데 아파트 하나가 반개가 허물어졌는데 사상자가 2명 났다 3명 났다는 뉴스를 계속 볼 겁니다. 물론 아파트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또 사이렌이 울리지 않고 미사일 날아오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단번에 뭐 1, 2초 동안에 날아오지 않죠. 피할 수 있는 아파트 지하실로 내려갈 수 있는 시간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그 비싼 미사일을 쏴봤자 3명 정도 사상자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미처 피하지 못하면 물론 사상자가 수십 명이 났죠. 이번이 처음이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난 것이. 이 러시아가 미사일이 다 소진되고 이제는 이 원자폭탄이나 아니면 전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까지 지금 전술 핵무기는 빼고 그 미사일을 일반 화약을 장착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발사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만큼 미사일을 수만 개를 쏴봤자 아직 굴복되지 않았고 파괴된 것도 일부 도시만 파괴됐지 키우는 멀쩡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아무리 많이 기껏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거 미사일 약 한 3,000발이라고 가정하죠. 3,000발이 날아왔자 어디에 떨어졌는지 일반 미사일을 쏴가지고는 오림도 없습니다. 1년 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미사일을 저렇게 매일과 같이 쏴댔는지 별로 그렇게 크게 손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뭐 헤르손 지역을 비롯한 이 전략요충지 도시는 40만 명의 그 인구가 있던 지역 도시가 완전히 파괴됐지만 그 거대한 러시아의 미사일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북한의 미사일. 그래서 북한이 핵을 고집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자기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핵이 없게 된다면 전쟁에서 질 수도 있고 미국의 공격이나 한국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들은 저렇게 악을 쓰면서 핵무기를 계속해서 보유하고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핵무기를 바탕으로 핵무기는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핵무기를 믿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장되고 우리 내부에 보수와 좌파의 극렬한 분열 그리고 종북과 친북주의자들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그때 기회로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류에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오판을 하고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면 그건 자멸할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느 정도의 피해를 감수하겠지만 핵 피해가 아닌 일반 포탄이나 미사일을 맞아가지고는 우리는 크게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 국제 정세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다든지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전쟁이 확대된다든지 벨라루스가 참전하고 폴란드가 참전해서 세계 대전으로 확전된다면 그 가능성이 지금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통일도 올지 모른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발언에는 절대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오판하는 날 김정은 북한은 괴멸되기 때문입니다. 오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갑작스러운 통일은 되죠. 그러면 이런 갑작스러운 통일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을 접수하는 즉 흡수통일이죠. 독일이 소독이 동독을 평화적으로 접수했지만 만에 하나 독일이 전쟁을 일으켜서 소독이 밀고 들어가서 통일을 됐다면 아마 돈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통일이 된다면 갑작스러운 통일, 5년 내에 통일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도 바로 이 문제를 짚고 그런 깊이 있는 말까지는 안 했지만 여기에 대비하라는 이야기로 통일부나 국방부는 알아듣고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가서 평화적인 통일 뭐 방안을 마련해서 거기를 본받아서 거기서 연구 영역을 줘가지고 그거를 참 정말 그래서 이 통일부는 차라리 없어지는 게 편합니다. 왜 통일부는 이 좌파 정권 때는 없애라고 국민의힘 당에서 이준석 대표도 이야기했는데 왜 이제는 보수 정권이 되니까 이 통일부를 그냥 두는지 자리 때문에 그런가요? 반드시 저건 해체해버려야 됩니다. 무용지물, 이수나 만한 부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만 축내고 수백 명, 그뿐만 아니죠. 그 밑에 있는 기관, 뭐 이상한 기관들 좌파 정부 때 엄청나게 만들어놨 남북경제교류협회 하나도 교류협력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5년 동안 봉급만 주고 있는 이 연구 용역만 수십억씩 국민의 세금을 탕진한 것이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서 국정원, 외교부 그리고 행정안전부로 통일부를 갈라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 갑작스러운 통일에 대비하라는 이 의미심장한 말, 저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5년 내에 그렇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 그럼 프로스테이지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저는 50% 이상인 약 70%에서 80%까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대비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북한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매일 매 시시각각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문재인 정권 때는 북한이 무지하게 뭐 우리를 짓밟고 별의별 욕을 다 하고 뭐 하루아침에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나라라고 하지만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는 북한이 상당히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핵은 뭐 전면전 공격을 한다고 문재인 정권 때는 핵으로 공격한다고 매번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이 핵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이 위대한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이라는 이 인민군 창건절 종론에서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이 평화를 수호했다. 이 핵무력 때문에 평화를 수호했고 미국이 우리를 전쟁을 일으켜 했지만 우리의 평화적 노력에 의해서 지금은 핵 보고에 의해서 이 땅에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이 직접 이야기한 것은 바로 얼마 전이죠. 9월 9일, 9월 8일이죠. 최고인민회의에서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평화가 우리가 마련했다. 왜? 이 핵보검으로. 이 핵이 마치도 미국과 한국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들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제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얼마든지 공격해서 없애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던 북한이 지금은 오히려 미국과 한국이 공세적으로 나오자 지금 당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대통령 한 사람, 이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 있다는 것은 세계의 역사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1000년, 5000년 전에도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멸망한 나라가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딴 데서 볼 게 뭐 있나요? 이 조선 때, 이 조선 왕조 시대 때, 고려 왕조 때, 여러분, 우리 고려 왕조, 고구려 왕조 요란하게 평가하고 있지만 항상 고구려를 제외한 고려나 조선 왕조는 중국의 노예처럼 살았다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약 1000년 동안 고려 왕조 500년, 이조 왕조 500년 동안 중국의 노예처럼 속국처럼 굽신거리며 짓밟히며 빼앗겼던 그것을 다 잊어버린 우리입니다. 오히려 일본의 36년 통치 때보다 더 수탈해간 중국, 잊어버리고 있는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제가 한번 그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